먼저 기출문제 유형, 지금 현재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기출문제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 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산적인 풀이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DFT를 할 때 T분의 1이라는 것, 자, 이 부분이 F0라는 간격을 갖게 되고 그때 주파수의 간격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형에서 스펙트럼이라고 할 때 TS의 주기에 샘플링한 그런 신호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선형 C불변의 무회국 전송에 하려면, 자, 여기서 무회국 전송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무회국 전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기는 일정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상은 변화가 선형해야 된다. 위상은 선형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회국 전송을 할 때, 이와 같이 시간 제한만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죠. 시간 영역에서 시간 제한은 주파수에서 위상 변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K하고 T0는 임의 상수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크기는 일정하게 되고 위상에 선형적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회국 전송이다. 일종의 지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인 제역등급 필터, 전달함수, 시간역의 응답,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HT는 싱크함수일 때 싱크함수를 포리 변환하는 구형파가 나온다. 즉 구형파가 나온다는 것은 로우패스 필터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대역 제한된 신호 XT하고 YT가 각각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 시간 영역에서의 구분,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최소 주파수 F3로서 오른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파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 주파수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구형파끼리 같이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된다면, 컨볼루션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은 어떤 파가 나오게 되냐면 삼각파 또는 뭐 이런 파, 이런 파가 나올 것이고 0이 되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컨볼루션 했을 때 그 값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주파수 영역, 시간 영역에서의 구분,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쓰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구형파가 나온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두 개의 컨볼루션은 어떤 삼각파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신 신호가 이제 주어졌어요. 각각에 600파이라고 하는 것은 300Hz를 갖다 뜻하게 되죠. 이것은 400Hz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단 주파수를 갖다가 500메가 이상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모두 다 두 개 갖다 로우패스 필터라고 한다면 통과 500Hz를 갖다가 다 통과시키겠죠. 두 개 신호를 갖다가. 자, 그랬을 때 출력의 신호대 잡음비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갖다 묻는 문제. 그다음 실수 주기 신호에 대해서 그림과 봤을 때 옳지 않은 것. 이상적인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100Hz고 통과 대역의 크기를 갖다가 0dB. 0dB라는 건 1이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출력 신호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25Hz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150Hz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100Hz가 못 통과된다는 소리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 이것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통과대역이 2.1GHz에서 2.5GHz 때의 대역 통과 옆학의 위상이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다. 이때 옆학에 통과할 때 지연 시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연 시간에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 같이 그 특성, 선형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선형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주파수를 갖다가 적용했을 때 시간 제한에 관련된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F 대신에 결국 이 값을 갖다 집어넣게 되고 그걸 갖다가 위상으로 변환시키게 되면 시간력이고 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버터스 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 전달함수를 갖는다. 이상적인 제역 등급 필터를 구해냈을 때 n = 5라고 할 때 3dB 대역분은 어떻게 되냐. 3dB 대역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dB 되는 지점을 갖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dB 지점에 대한 대역분을 갖다가 구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산적인 푸리에 변한 DFT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를 갖다가 지수함수라고 이제 가정하자. 그래서 ST는 지수함수라고 놓고서 우리는 임펄스 열로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 열로서 생각하게 되면 시간 영역에서의 두 개의 구분. 하나는 지수함수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이와 같이 이산적인 델타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산적으로 서메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버저전하고 똑같은 그런 특성입니다. 컨버저전은 그래서 여기서 변수는 K가 이제 변수가 될 것이고 하나는 그만큼 지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연되느냐가 바로 이제 T가 관련된 부분인데 T는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0의 구형파는 이제 XT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구형 펄스를 갖다가 T0는 펄스 폭을 갖다 뜻하게 되죠. 그걸 갖다가 XT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특성을 갖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펄스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 지수함수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만약 이걸 갖다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지수함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일정한 각수로 갖다 갖는 이런 특성을 갖다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갖다 갖게 되는 이런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피보나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이런 값들이 피보나된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T0의 구형 펄스 XT를 갖다 이제 곱해보자. 구형 펄스를 갖다 한번 곱해보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앞에서 곱한 것을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컨버전으로서 표현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구형파를 갖다가 이와 같이 곱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XT라고 하는 이 값을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만 값을 갖다 나타난다. 이 구형파라고 하는 부분도 이상적인 어떠한 구간에서의 값을 갖다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n번만큼만 우리가 값을 갖다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구형파를 갖다 곱해줬다는 것은 유한한 길이를 갖다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간을 갖다가 제한시키기 위해서 구형 펄스를 갖는 걸 갖다가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결국은 여기 있는 무한대라는 값이 바로 n까지밖에 값을 가질 수 없다. 즉 구간을 갖다 절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절단된 시간 구간, 즉 n개의 등간격 임펄스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연속함수의 푸리에 변환 쌍을 이산적 푸리에 변환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 푸리에 변환의 표본화된 것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다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지수함수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산적 임펄스를 갖다가 이와 같이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펄스 폭이 t분의 1인, 자, 간격이 t분의 1인 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앞에서 지수함수하고 똑같은 형태로서 곱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이 형태, 앞에서 구했던 그 형태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t분의 1로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이와 같은 펄스의 형태를 특성을 갖다가 갖고 있죠. 푸리에 변하는 값이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이산적인 값을 갖다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에 컨버전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림 그렸던 부분이 이제는 이제 이산적인 값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이걸 갖다 이산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구간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유한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 이제 시프트 시켜주는 그런 특성이죠. 또 본래 XT 값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시프트 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구간 간격, 이 구간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시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냐. 구간을 갖다가 제한시켰다는 얘기는 어떤 n개를 갖다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이 n개만큼, 이 t분의 1이라는 그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함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잠깐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죠. 자, 이것이 이제 무한대로 이와 같이 펄스폭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속적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주기적인 어떤 구간을 갖다가 제한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n개라고 한다면 자,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적인 부분을 갖다 구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주기적인 함수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